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이현경,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중동발 불확실성이 겹치며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장중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서 발동됐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은 33번째, 코스닥 시장에서는 18번째 발동될 만큼 장중 변동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5.35% 폭락하면서 7,246.79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5.56% 내린 78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역대급 실적도 시장의 공포를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사상 최대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발표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기장비, 조선, 우주항공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전반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경제 예스에서는 이 급락장의 원인과 투자 심리 변화, 그리고 1,520원을 돌파한 환율과 중동 리스크 속에서 향후 국내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인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AMD 등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업종을 대표하는 ETF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AI 투자 열풍으로 기술주가 단기간에 급등한 가운데 높은 기업 가치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금융과 헬스케어 등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AI 투자 경쟁에서 한 발 비켜선 전략으로 시가총액 1위 탈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애플은 뉴욕 증시에서 1%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약 4조 6천억 달러를 기록했고, 1위인 엔비디아와의 격차도 3% 수준까지 좁혔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AI 경쟁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과 달리 애플은 자본 지출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AI 분야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과잉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애플의 신중한 행보가 오히려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갖춘 점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 소식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5월 무역 적자는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2025년 3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란 전쟁과 캐나다, 멕시코 무역 협정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수입업체들이 상품을 미리 확보하면서 수입을 앞당긴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42.2% 증가한 77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변동성이 큰 비화폐성 금품목의 하락으로 3.2% 감소했고, 또 수입은 다양한 업종별 증가세에 힘입어 3.3% 증가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는 석유와 석유 제품 수출 증가로 무역 적자 확대가 다소 제한됐지만 5월 들어 다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AI 기술주의 고평가 부담감 속에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반면 과잉 투자 우려 속에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택한 애플은 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무기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다시 최대치로 확대되면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60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또다시 세웠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58조 6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62.9%나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입도 22% 넘게 늘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습니다. 관광,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지만 적자 폭은 여행 등을 중심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4배가 넘었고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도 돌파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호황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 손익인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 수지가 흑자로 바뀌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로드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지난 2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정보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의 확대 등을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제도 설계가 요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8년에서 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2조 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방침인데요. 다만 공시 첫 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시는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됩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농림위성이 오늘 우주에 안착했습니다. 사흘마다 전국 농경지를 살피며 농작물 수급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해외 위성이 11주기에 공간 해상도가 10m였던 것에 비해 더 자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성인 만큼 원하는 지역을 언제든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작물의 색육 상태 등을 관찰해 출하 시기를 조절하거나 수입량을 늘리고 줄일 수 있어서 농작물 수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했던 농경지 조사에도 산불 등을 감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림위성과 AI 분석 기술을 접목해 농업 관련 정보 51가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위성은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역대 최대 흑자 소식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그리고 위성과 AI 기술을 활용한 농업행정 혁신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의 공시 책임, 그리고 기술 혁신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하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과 대외 악재가 겹치며 국내 증시는 프로그램 매도가 사이드카와 동시에 발동되는 등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와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5% 하락해 7,200선에 마감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연속으로 급락 마감한 건데요.
코스피는 이번 주 들어 4흘 연속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6.23포인트 내린 78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800선을 밑돈 것은 작년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356억 원을 샀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1억, 3,377억 원을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371억 원을 매수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926억, 1,452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오늘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과 함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총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25% 하락한 27만 7,500원에 SK하이닉스는 5.68% 하락한 207만 6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비가 내린 모습인데요. 알제오텐이 7.11% 하락하며 31만 3,500원에 에코프로비엠이 6.32% 떨어지며 11만 2,6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가 종가 대비 13%가량 하락하며 큰 낙폭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장은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세장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우려와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과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조 단위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이를 받아내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장중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될 만큼 변동성이 극심했던 만큼 당분간 시장은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업황,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현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기아입니다. 기아가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에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신차 효과와 국내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23% 급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며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경쟁사 대비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LS증권은 기아의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차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아는 오늘 시가 15만 200원으로 출발해 장중 16만 2,9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이후 15만 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기아 알아봤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성기업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 폐지 우려가 제기됐던 한성기업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오전 9시 13분 기준 한성기업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6.22% 오른 5,590원에 거래됐는데요. 상장 폐지 위기 소식에 약세를 보였던 이전과 달리 오늘 장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시총이 300억 원을 밑돌던 한성기업은 상장 폐지 우려와 함께 주가 약세를 겪어왔는데요. 하지만 반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성기업이 무려 25년째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해서 영웅을 위한 음악회 후원 행사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재조명된 것인데요. 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애국 기업을 살리자라는 자발적인 운동이 확산됐고 주식 매수 인증은 물론 공식 자사몰인 한성마켓의 제품 구매 릴레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일부 제품 품절과 배송 지연 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3년 설립돼 우리에게 크레미로 친숙한 한석 기업은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58억 원에 그치는 등 실적 악화를 겪어왔었는데요. 이번 돈으로 혼내주기에 나선 주주들과 소비자들의 성원이 실적 개선과 주가 방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성기업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는 한편 국산 원료를 우선화돼 다양한 국가의 선별된 원재료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성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주가가 오늘 삼성 SDS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1분 기준 데이터 솔루션은 전장 대비 29.98% 올라 상한가인 5,940원이었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데이터 솔루션은 삼성 SDS와 4,381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관련 사업을 위한 GPU 서버와 AI 인프라 구축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22%에 달하며 계약 기간은 전날부터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어서 데이터 솔루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솔루션은 5,940원에 거래 시작해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한 뒤 급등세를 유지했는데요. 장 마감에는 29.98% 오른 5,940원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리는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 HT입니다. 금호 HT는 29.93%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9,03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테마는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호조와 친환경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했던 일부 중소형 부품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혼조세 속에서도 금호 HT는 오늘 오전 10시 49분 기준 굳건히 상한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량의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고성능 LED 조명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선제적으로 정장 기술을 다져온 금호 HT의 굳건한 공급망 지배력이 시장에서 강력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제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실적 성장으로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은 29.91% 떨어지며 15,3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첫 번째 하락 이유는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 급냉과 연쇄 패닉 셀링입니다. 최근 바이오 업종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피로감이 꽤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안트로젠 역시 시장 전반을 덮친 거센 차익 실현 압박과 쏟아지는 패닉 셀링 물량을 끝내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R&D 및 허가 과정의 불확실성 노출 가능성입니다. 안트로젠은 현재 일본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및 상업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특성상 규제기관의 승인 지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된 아주 미세한 노이즈만으로도 시장은 이를 악재로 선 반영해 주가가 극단적으로 출렁이곤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견인할 핵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증권가의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유한타증권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은 문제하지만 최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14% 넘게, 코스닥도 2% 이상 하락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메타의 AI 컴퓨팅 전략을 둘러싼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꼽았습니다. 메타가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타증권은 이번 조정을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일시적인 노이즈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됐고 IT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전망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타 이슈 역시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메타는 이미 연초부터 AI 데이터 센터 확대 계획을 밝혀왔고 투자 규모도 계속 늘려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내용 역시 AI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축한 AI 인프라를 클라우드 사업으로 활용하는 기존 전략을 구체화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AI 투자 둔화 신호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축소나 HBM 장기 공급 계약 감소, 서버용 D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수요 둔화를 뒷받침할 만한 지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AI 추론 수요 확대와 정부의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국내 반도체와 제조업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도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0 아래로 내려왔고 미국 고용지표도 둔화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금리 변수도 점차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이번 주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10일에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어 반도체 대표주들의 투자 심리를 바꿀 수 있는 주요 이벤트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최근 반도체 급락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과도한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조정이며 실적과 AI 성장 흐름이 유지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중심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비구름대가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비를 퍼부었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특히 새벽 3시쯤에는 가장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 살펴보시면 수도권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 200mm 이상, 영남권 10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지속되면서 경기 여주와 충남 공주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하천 주변 접근과 시설물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남부 지역은 폭염입니다. 지난밤 강원도 원주의 밤 최저 기온이 26.4도, 전북 정읍이 27도로 열대야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춘천 23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31도, 대구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이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동반 하락 마감한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 반도체주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관 또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건데요. 반면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이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듯 합니다. 이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IT를 비롯해 2차 전지,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시장 전반으로 투자 심리 위축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은 미국 증시 흐름과 주요 기업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가 국내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경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은 선두주자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진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주가 힘을 잃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됐는데요. 무거워진 발걸음이 잠시의 숨고르기로 이어지고 다시 힘찬 흐름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오늘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일한 갈등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시장은 늘 위기를 지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왔던 만큼 하루빨리 시장에도 평온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호실적도 뚫어버린 이 증시 장마, 시장을 뒤덮은 불확실성의 먹구름이라고 오늘장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 실적이라는 호재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한 하루였는데요. 이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이 업종 전반의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당분간은 기업 실적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시장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대외 변수에는 머물러 있지만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는 점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